오늘의 투자처 암 발생률 1위 폐암에 대처하는 통합 암 치료입니다. 자, 100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폐암 우리가 벗어나야 될 텐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휘야 날 좀 바라봐 너는 암을 완치했잖아. 자나 이름 방선휘. 지금까지 이런 치료는 없었다. 이것은 한방인가 양방인가? 아니, 한방과 양방이 좋은 점만 모은 한양방이다. 통합 면역 암 치료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 살 길은 바로 이쪽입니다 하면서 친절히 생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인생 가이드 방선휘. 자고로 모든 영웅의 탄생에는 스토리가 있는 법.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인간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 끝에 응애요 하면서 태어난 이 남자.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터라 야가 커서 성악가가 되려나 싶었지만 타고난 비상한 머리와 끈기로 사람 살리는 한의사가 되었으니 뿐이고 방송뿐이다. 그렇죠. 지금껏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준 이 남자. 5년간 치료제 완치 판정이 나면 환자들의 손을 핸드프린팅해서 병원 벽면에 건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스타들의 핸드프린팅보다 더 값진 게 아닐까 싶다. 병원 벽면을 완치 환자의 핸드프린팅으로 온통 도배하는 그날까지 용감한 암 환자의 친구 호빵맨은 달리고 살리고 한의사 방선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계속 1년에 뭐 많을 때는 3명 정도, 야. 적을 때는 1명 정도씩 많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거를? 제가 남포동에 길을 걷다가 바닥에 인근 택시 딱 핸드프린팅을 보고 피프거리. 예, 저거다. 네. 5년 동안 잘 가꾼 완치 환자 네. 핸드프린팅 하자 해서 매번 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일본과 더불어서 위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년간 위암이 그냥 1등이었는데 아. 최근에 위는 이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맞아요. 제균요법을 하면서 네. 서서히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고 네. 폐암은 요새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방사선이나 라돈 등에 의해 가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2019년도에선 우리나라에서 위암을 제치고 20년 만에 폐암이 1등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폐암 환자가 1년에 2만 8천 명 새롭게 진단받고 있고 예. 폐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야, 그럼 50%가 넘으시네요. 맞네요. 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진단받았던 분들이 이제 예. 돌아가시는 그렇겠죠. 거니까 네네네. 매년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암이 왜 이렇게 많이 사망률이 높으냐라는 네.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네. 폐암은 증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기침 가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우연히 체중이 빠져서 음. 우연히 밥맛이 없어서 병원 갔다가 네. 아니면 다른 거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거 많고 네. 실제로 폐암 진단의 80%가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네. 무슨 암이든지 간에 네. 진행이 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기 검진 중요성이 있기도 하고 네. 또 폐 자체란 것 자체가 심장과 폐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괴가 갑자기 커져버리면 심장을 눌러버리거나 네. 혹은 기관지를 막아서 호흡곤란 때문에 네. 불과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폐란 것이 네. 산소를 교환하는데 1분에 한 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가 폐를 거쳐갑니다. 네. 폐에 조그만 종괴가 있으면 안 돼요. 1분 동안에 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암보다 전이나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네. 이미 많이 진행되고 나면 압박이나 침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뇌나 뼈로 잘 가기 때문에 뭐 편마비가 온다든지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 발견되기 때문에 네. 증상만으로서 폐암을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조기 검진만이 네네. 유일한 어떤 발견법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간유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간유리? 그 실험실에 보면 비커에 반투명한 유리 같은 거나 예. 아니면 가게에 보면은 반투명한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얇은. 예, 얇은데 반만 연마되어서 아. 보일 듯 말 듯 하는 반투명이라고. 우연 하네요. 반투명 유리 그걸 네네. 간유리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데 네. CT를 찍으면 CT 네. 안에서 덩어리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 애매모호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보통 간유리 같은 음영이다. 아. 그래서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섬유화나 네. 혹은 이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3개월 이내 네. 사라지거나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3개월 동안 줄지 않는다거나 계속 네. 커지거나 한다면 음. 뭐 꾸준히 네.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한 번씩 저설량 흉부시티를 찍으면서 한 5년간 관찰하고도 네. 뭐 변화가 없으면 네. 평생 그렇게 뭐 사셔도 무방하고 네. 근데 최근에 학계에서는 네. 간유리 음영이 한 50% 정도에서는 네. 암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관점이 우세해지면서 조기에 진단적으로 공격적으로 떼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소수이고 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암인 것은 아니니까 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네. 일단은 그 위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폐암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네. 네. 폐암의 원인은 주된 원인이 다 알다시피 흡연입니다. 담배. 그런데 담배를 태우면 안 태운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10배 이상 높아진다. 10배나? 그걸 왜 피지? 담배를 조 끊는 회장님 왜 화면 잡으시죠? 갑자기 요새 많이 줄이셨어요. 10배나. 네. 네. 담배를 끊고 나도 15년이 지나야지만이 그 위험성이 2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 끊고 나서 15년 지나야 2배 떨어져요? 그렇죠. 5년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 15년이 돼야지 위험성이 10배 이상에서 2배로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담배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여성분들은 보통 80% 이상이 비흡연인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가족력이라든가 네. 조리시 나오는 연기, 라돈, 방사선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위험군이 되는 직업이라든가 노출이 있다면은 흉부 저설량 CT를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인 CT는 방사선 피폭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주 찍으면 그것 자체가 또 발암 요인이 될 수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네, 네. 한 10분의 1 정도로 설량을 낮춘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다면은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네. 또 다행히 2019년도부터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건강검진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험군이 어떤 군인데요? 고위험군은 일단 국가에서 정한 것은 55세에서 75세 사이에 네. 네. 담배를 30감년 이상 피운 사람입니다. 30감년이 뭡니까? 3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네. 30년을 피우면 아유. 30감년이고 하루에 세 갑씩 10년을 피우면 그것도 이제 30감년이에요? 30년 값이네. 네. 오. 이렇게 30감. 지금 1990년대에는 폐암 전체 생존율이 12~13%, 최근에는 30%를 넘었습니다. 또 특히나 사실 전 세계에서는 암 발생률이 폐암과 유방암이 거의 1, 2를 다투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예. 네, 그래서 폐암과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암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련의 시절에 폐암 4기면은 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맞아요. 길게 살면 1년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표적 치료제 중 일부인 알크 유전자 돌연변이에 네. 있는 그런 알레센자라는 약을 쓰면 네.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65%. 야. 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네. 할 수 없는 수치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 통계가 우리의 인류의 성과를 다 못 담아낼 정도로 너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기라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 정말 놀랄만한 결과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한 이 순간에도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훨씬 생존율이 높아질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근데 방선희 원장님은 폐암을 통합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통합 암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통합 암 치료라는 네. 것은 그 전 세계적인 이제 표준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데 암에 도움이 되는 모든 치료적 접근을 총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와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암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도 필요하지만 암을 가지고 있는 그 몸 자체의 면역 감시 체계를 온전히 하는데도 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암이 생기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감시 체계가 매일 생기는 암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것이 발전되고 누적되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증가되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면역을 관리하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암 치료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으로 본다면 네. 항암과 방사선을 동시에 조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해 나가시면 되고 특히나 우리가 폐암은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폐암 안에 종류가 한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의 폐암은 3가지 정도, 네. 서남이라든가 평평세포암이라든가 혹은 소세포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네. 서남은 가장 많은 진단을 받고 있고 여성분들에서 많이 걸리고 네. 그냥 흡연이 없는 분들도 많이 걸리는데 이 네. 부분이 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표적 치료제, 반짝반짝한 표적 치료제, 면역 강암제가 네. 아주 효과적입니까? 신기한 효과를 내고 있고요. 오.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표적 치료제가 거의 없고 예. 면역 항암제와 독성 어떤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아주 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저번에 나왔던 네. 그분도 네. 평평세포암이었었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공포의 소세포암, 네. 공포의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이것은 15%에서 발생하는데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아주 큰 상태에서 발견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도 면역 항암제가 적응이 되고 네. 또 일부의 경우에서는 적극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대부분은 체력만 받쳐준다면 그렇죠. 항암과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하면 생존 기간이 거의 10배 이상 네. 와.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정모 씨. 순간 눈앞이 캄캄했지만 정작 암보다 힘든 건 항암 치료였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첫째 한 일주일 지나니까 체력이 줘야 돼. 일주일에서 다음 일주일까지는 막 밥도 못 먹겠고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먹는 걸 귀찮아서 못 먹고 여기서는 우리가 때다가 나온 데는 반강제적으로라도 먹고 좀 운동도 하고 자꾸 식욕을 돋구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을 찾은 거지.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자, 맥좀 보겠습니다. 빼시고요, 손. 신체 방어선 역할을 하는 호중구의 수치가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요. 폐암 중에 평평세포암이라서 또 항암을 아주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항암을 한번 하고 나서 너무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고 또 이제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잘 걷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항암을 하고 나서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모두 다 떨어진 상태여서 그런 혈액질 문제도 있었습니다. 침과 면역 약침, 바이오포톤 치료로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통합암 치료라는 것은 효과와 안전이 검증되어 있는 암 환자에게 도움되는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 면역 약제를 투여를 하고 침이랑 뜸을 통해 가지고 몸에 이완을 시키고 데워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양방에서는 부족한 어떤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면역 촉진 주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투여를 하고 항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나 주사가 있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라든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치료 잘 되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5년 뒤에는 핸드 프린팅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하고 나서 한 열흘 전후에서는 꼭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혈액학적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고 식사를 잘 하는 것이 항암을 잘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항암할 때 입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최소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이는데요. 다시 건강해질 그날을 꿈꾸며 그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사람이 100%가 완전할 때 한 80% 이상으로 올라가가 있다는 거예요. 체력이. 이거는 항암도 잘 되고 있고 여기서도 뒤에가 잘 받쳐주고 하니까 원래 저는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그래 꼭 하고 싶다면은 뭐라 그럴까 다시 전일을 더 하고 싶죠. 전자한 일. 자, 잘 봤는데 이분 이제 찍습니까? 아직은 아니신데 4년 반 숙성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자리견역에 계시네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70대 초반인데 항암을 너무 세게 해서 항암을 중단하고 백혈구 떨어지고 너무 쇠약해서 또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저리고 해서 중단한 상태에서 오셨는데 네. 급속히 이제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면서 다행이네요. 항암을 하시는데 네. 다행히 CT상에서도 암이 현저히 아, 줄어서 그래요? 너무 기쁘게 잘해요. 항암을 너무-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힘내셔야 됩니다. 정말 네, 핸드프린팅 꼭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저렇게 이제 항암만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건데 예.
또 수술 후에 이런 불편함은 그럼 어떻게 도와주고 해결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폐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폐는 두 쪽이 있고요. 네. 다 합치면 5조각입니다. 어허. 그 중에 보통 한 조각을 제거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없어진 조각 때문에 공간이 줄게 되고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폐, 횡격막, 갈비뼈, 심장이 그거를 서서히 채우면서 그 공간을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더라도 네. 1년만 지나면은 네. 폐 기능의 80에서 90%가 회복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굉장히 많은 부작용 중에 마른 기침이 있습니다. 네. 마른 기침이란 거는 기관지하고 폐를 잘라내고 이 접합을 시키면서 네. 폐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열도 안 나고 가래도 없이 그냥 마른 기침이 콜록콜록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제된 부분에서의 자극 때문에 나는 거니까 병은 아니고 네. 서서히 지나면서 한 3개월 이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회복되니까 네. 현재로서는 폐암에 대한 수술이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서 대부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그게 무섭죠, 사실은. 네. 그 암마다 부작용이 다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폐암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와요? 네, 그 사실은 암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약마다 다르다라고 아.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네요. 예. 폐암은 정말 너무 많은 발전이 있어서 네.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전통적인 일반적인 항암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카락과 탈모. 구토하고 탈모 있는 그런 토하고. 것들인데 그 항암제는 그래도 아직도 주된 병력으로서 네.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제일 위험한 것이 백혈구, 혈소판, 빈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제적으로 가장 저점일 때를 예측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촉진제나 수혈이나 혹은 그런 처치를 하고 아니면 그 전에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덜 떨어지게 하고 혹은 골수를 보호하는 그런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암에서 아주 좋은 약제인 표적 치료제. 네. 그것은 그냥 핵폭탄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밀 미사일처럼 정밀 타격을 합니다. 네. 암세포만 어떤 괴롭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많지는 않은데 하지만 대부분 환자는 이제 여드름이나 피부 발진, 아, 뭐 피부 설사 혹은 손발 쪽에 생기는 뭐 각질화 같은 것들 문제지. 그런 것들이나 혹은 간혹 코피나 혹은 뭐 고혈압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연고 치료나 약물 치료로 대부분 다 안정화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전에 비해서 뭐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고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노벨상도 받았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항암제 네. 아, 새로운 면역 어떤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암 연구가들이 그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그게 대해서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그 빈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표적 면역 치료제를 쓰면서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아, 그냥 네. 뭐 진짜? 가만히 있다가 가서 3주 만에 가서 주사 딱 맞고 네. 또 일하시고 아.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 야. 사실상 혁명이 일어나고 획기적이네, 있는데 진짜. 근데 또 이 치료제의 어떤 특징이 약효가 되게 깁니다. 예. 아. 그냥 잠깐 몇 개월이 아니라 심지어 약을 끊고 나서도 몇 년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렇습니다. 네. 췌장이 망가진다든지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네네네. 혹은 여러 가지 폐에 생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긴 시간 나타나기 때문에 간혹 그런 확률이 낮지만 있기 때문에 긴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럼. 네, 최근에 진짜 방사선도 40년 사이에 너무 발전을 해서 호흡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하고 어허. 강도를 조절해서 방사선 치료하고 네. 컴퓨터로 이미지 영상을 따서 유도하면서 방사선 치료하면서 네네. 정상 세포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기술이 너무 늘어가지고 네. 정말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미미합니다. 아. 네, 굉장히 좋아졌고 하지만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면 뭐 보통 폐렴, 또 식도염 그리고 이제 피부에 변색되거나 까지는 피부염 네.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어떤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쓰면서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중에 식도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헐어버리니까 물도 못 마시고 아. 침도 못 삼키는 기간이 짧게는 한 2주에서 한 달가량 지속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수액이라든가 전해질을 충분히 고청하면서 진통제를 잘 적용하지 않으면 네. 체중이 뭐 너무 심하게 빠지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경우는 영양 관리까지 같이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방사선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가 됐었는데 네. 그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유, 없다. 아유. 네.
그 실제로 그 유명해졌던 조 티펜스 씨 사건이나 아까 그 연예인분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약과 동시에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받고 그 약은 거의 미미한 효과를 봤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그 네. 펜벤다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동일한 기전의 약은 이미 항암제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약은 조금 쓰는 것이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 거의 쓰는 사람이 없고 네. 또 최근에 따끈따끈하고 효과가 좋고 안전한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굳이 효과 없는 약을 카드라 통신 의지해서 쓰는 것은 맞아요.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맞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궁금해요. 네, 폐암은 네.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아하. 1, 2기인 경우에는 한 30%, 음흠. 3기인 경우는 60% 정도가 재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발률이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넓고 강력하게 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항암과 방사선을 한다면은 정확하게 암의 씨앗들을 정확히 다 박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3기 폐암의 경우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재발률을 무려 30% 정도나 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한 방사선을 할 수 있게 하는 체력을 잘 만들고 네. 부적인 관리를 잘 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시각도 걷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네. 기본적이면서 맞아. 강력한 방법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암이 재발되는 분들이 대부분 한 90%에서 2년 이내에 재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은 좋은 면역 감시체가 가장 왕성한 상태를 만들어서 2년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도움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 네.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잘 자고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네.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맞아요. 네. 왕성한 면역 네, 감시 네. 체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기에 왜 체온만 1도만 올려도 암 예방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는 하잖아요. 네. 그냥 쉽게. 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네. 명확한 원인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제일 유력한 놈들을 제거해 나가면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첫 번째가 담배. 그래요. 무조건 반드시 될 때까지 끊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끊어야죠. 그리고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서는 네. 어떤 조리시 나오는 네.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환기라든가 송풍을 많이 해야 되고 음흠. 또 직업적인 노출이 있다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네. 또 집에 있는 성면이라든가 라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음흠. 또 최근같이 초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네. 그런 안 좋은 날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네. 외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폐란 것은 굉장히 어떤 추위에 약하고 아하. 건조함에 약합니다. 네네. 그래서 폐란 것이 얇게 점막이 코팅되어 있는데 코팅이 깨어지게 나면 데미지를 받기 쉽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염증도 잘 생기고 음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분 공급을 잘 해주고 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네. 항상 찬바람과 찬물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이 네. 폐의 어떤 습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뭐 식생활도 폐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색육이라든가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들을 줄이는 것이 네. 맞아요. 폐암 발생률을 낮춘다 하고요.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 네. 특히나 이제 고구마 같은 거 말고 잎채소 같은 거나 네. 제철 과일을 네. 하루에 한 500에서 600g을 매일 먹으면 유의미하게 폐암을 낮춘다고 하니까 고기, 빨간 고기 좀 줄이고 채소 많이 먹으시면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폐암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우리 박 원장님이 처음 하는 말이잖아요. 밝은 마음.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암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인류를 공격하는 가장 큰 치명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언제나 인류는 이걸 뛰어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치료법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찾으셔가지고 꼭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암을 제치고 발생률 1위, 사망률 1위인 폐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희망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운데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박 원장님? 네. 우리가 지난 80년간 발전해 온 것보다 최근 20년간 발전한 폐암의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10년 걸리던 게 5년도 안 걸리고 3년도 안 걸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폐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수한 결과가 그 결과 완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호빵맨이 함께하겠습니다. 호빵맨이 함께하겠습니다. 호빵맨이 함께해요. 이러면서 이 손으로 핸드 프린팅을 딱 찍어야 되네. 그러니까. 많은 이 뭐
그 폐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 때문에 투병하시는 분들, 환자분도 계시고 가족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핸드 프린팅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있으니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아이소!